여러분, 기본간호 요정정리 2편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소변줄도 마찬가지잖아요. 환자 소변이 어느 정도는 나왔는데 더 이상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모이지 않고, 그리고 또 아랫배를 만져봤더니 환자가 빵빵해.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폴리 소변줄이 꺾이거나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거.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것처럼요. 뭔가 잘 안 들어간다면 꼬임 여부를 확인해라. 그리고 주입하고 나서 바로 누워버리면 코위관으로 음식물이 역류해. 그래서 조금 30분 정도 앉아 있어라. 그 말이고,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물을 주거나 영양액을 주입할 때 포위관 그쪽으로 주는 쪽에 공기가 중간중간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왜? 그 공기가 어디로 가는 건데? 위로 가잖아. 그 위에 공기가 오면 위에 가스가 차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니까 공기가 들어가게 한다? 그럼 틀렸어.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한다. 그리고 이때 피딩백이라고 하죠. 영양백 또는 세트, 이 줄 있죠. 줄. 이런 거는 몇 시간마다 교환을 한다? 24시간마다 교환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때 호위관을 삽입할 때 내과적 무균술, 외과적 무균술 어떤 거 지킬까요? 굳이 멸균은 필요 없다 그랬어요. 내과적 무균술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식사도끼 다음 페이지에서, 자, 식사도끼에서 연하곤란이 있는 환자 자주 묻죠. 연하곤란이 있는 환자는 식사에서 어떤 음식을 피한다? 신맛이 강한 음식은 좋지 않다고요. 왜요? 새콤한 걸 보면 우리는 아우 침 고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침이 나오면 그 침을 입에서 머금고 있을 수 없으니까 반사적으로 꿀꺽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 사람 지금 삼키는 게 힘든데 자꾸 침이 나오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맛이 강한 음식은 피한다는 거, 그 말입니다. 자, 이거 유사한 게 어떤 게 있었냐면요.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이 볼거리도 여러분, 이쪽에 침이 나오는 곳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아파 죽겠는데 이때 새콤한 것을 먹으면 침이 더 많이 나와서 더 아프잖아. 그래서 이때도 신맛이 강한 음식은 피해주는 거거든요.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에서도 그 말이고 침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식이 만약에 기도로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 흔히 이걸 뭐라 그래요? 살에 들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기도로 들어갔을 때 의식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다? 기침이잖아. 우리 응급간호에서도 뭔가 먹다가 목에 걸렸다 했을 때 뭐가 걸린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환자가 의식이 있고 대답을 해. 그럼 그 사람에게 뭘 먼저 시킨다? 기침을 먼저 하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중요하죠. 편마비 환자예요. 편마비는 한쪽만 마비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무조건 우리가 먹여준다? X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려고요. 특수 도구 같은 거를 쓰도록 해주고, 그리고 중요하죠. 자, 우리가 편마비 환자 식사를 도와줄 때 이 사람이 오른쪽이 마비야. 그럼 나는 간호조무사인 나는 환자의 마비된 쪽을 지지해줘야 돼? 건강한 쪽을 지지해줘야 돼? 그럼 마비된 쪽을 지지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환자한테 음식물을 입에 넣어주겠습니다. 환자분 식사할게요. 입에 넣어주는데 오른쪽이 마비야. 근데 오른쪽 쪽으로 음식물을 입 안에 넣어줄 거예요? 아니잖아. 그럼 마비된 쪽으로 음식물 지금 어떻게 씹어?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준다? 저작이 편한 쪽으로, 씹는 게 편한 쪽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요한 말입니다. 잘 나오는 보기들이니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이번에는 혈압입니다. 엄청 중요하죠. 왜냐하면 실기는 여러분, 간호조무사인 여러분이 병원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중점을 둘 거니까, 그럼 이때 혈압을 측정할 때 다리에서 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팔에서 혈압을 잴 때도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팔에 기부스를 하고 있다든지 팔에 큰 상처가 있어서 팔에서 못 잰다면 허벅지, 대퇴 혈압을 잴 때도 있어. 그럼 이때 대퇴 쪽에다 혈압을 잰다면 청진기, 수동혈압계라면 청진기를 어디에다 둔다? 무릎 뒤인 슬와 동맥에다가 청진기를 대고, 2번에 보시면 팔에서 혈압을 잰다면 청진기 어디에다 뒀어요? 상완 동맥에
청진기를 댄다. 그 말이고, 그리고 혈압은 수축기가 있고 이완기가 있잖아. 그때 수축할 때 수축기압은 가장 높은 압력. 그래서 키워드는 가장 높은 압력 수축기, 그리고 가장 낮은 압력 이완기 이렇게 나눈다는 거.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 그럼 이건 여러분 제가 오늘도 풀이한 기수분도 있는데 혈압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거를 물었을 때 두 가지를 다 하면 너무 헷갈려. 그럼 여러분 하나만 해. 그럼 저는 뭘로 정리했다? 올라가는 경우를 정리했어. 그럼 올라가는 경우를 알아두면 반대인 상황을 만들면 내려가는 경우가 되니까. 그럼 이때 팔을 심장보다 낮게 하면, 여러분 팔은 어느 높이가 가장 좋아요? 심장과 같은 높이라 되는데 이 팔을 올려버리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 그 다음에 이 팔을 심장보다 내려버리면 혈압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고 반대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가 팔을 심장보다 낮게 했을 때 혈압은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커프라고 해서 팔에 감는 부분 있죠. 그 커프를 어느 정도 감아야 되냐면 손가락 한두 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가 좋아. 그런데 이 커프를 너무 느슨하게 감아가지고요. 술술 빠져 내려가. 그럼 느슨하게 감으면 혈압은 어떻다? 올라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커프가 폭이 이 팔로 쳤을 때 이 상박, 이쪽 위에 팔꿈치 위로 상박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좋아요. 이 커프의 폭이. 그런데 이 폭이 좁은 거를 가지고 와서 감았더니 한 요 정도는 감싸줘야 되는데 금방 안 감싸져. 커프의 폭이 좁다고요. 그러면 혈압은 어떻게 나온다? 높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그냥 느슨하고 좁으면 올라간다. 느슨하고 좁으면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하셔요. 그리고 나는 두 번째는 안 외울 것 같아. 그래도 알 거니까 식사하고 나면 올라간다. 담배 피고 나면 올라간다. 이건 당연한 거니까 안 외웠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혈압을 재다가 제때 정확하게 못 들었어. 그럼 자기야 미안해 하고 한번 그 자리 감은 그 자체에서 바로 다시 재지. 그러면 반복 측정해버리면요. 혈압은 높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혈압 있는데 계속 나도 한번 들어볼게. 자기 혈압 넣는 들어볼게. 하면서 서로 연습을 그렇게 연장으로 하지. 그럼 그 사람 혈압 더 올라. 그래서 이때 같은 부위에서 혈압을 잴 때는 얼마 정도의 시간을 둬야 된다? 2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을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혈압은 높게 나오니까. 자, 정리.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는 팔을 심장보다 낮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연장으로 혈압을 쟀을 때, 그래서 2분에서 5분은 둬야 돼. 연장으로 재면 높게 나와. 그리고 또 커프가 느슨하고 좁으면 올라간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러면 혈압은 어떻게 재는 겁니까? 이런 것도 잘 물어요. 혈압 측정 방법이에요. 그럼 혈압을 잴 때는, 자, 여러분, 아마 긴 모의고사 문제집에서 이런 보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 보면, 자, 커프를 감았을 때 청진기를 그 커프 안으로 집어넣는다. 커프 안으로. 여러분, 커프 감았지? 감았을 때 안으로 청진기를 쑥 밀어넣는 거. 여러분, 그거 맞다고 생각하기 쉬워.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습하는 곳에서 선생님들이,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으니까. 커프 안으로 청진기를 쑥 넣는 게 아니에요. 넣는 게 아니라 커프를 어디다 감아요? 팔꿈치 굽혀지는 이 부위에서 2에서 5cm 위에 감아. 그럼 저의 팔로 친다면 이쯤에 감는다고. 그럼 이쯤에 감으면 상완동맥은 여기 없어. 어디 있는 거야? 팔꿈치 겹쳐지는 부위에 있는 거니까 청진기를 어디에 대는 거야? 여기다 대, 상완동맥에. 그럼 나는 커프 어디 감았어? 2에서 5cm 여기 감았으니까 청진기를 쑤셔 넣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기에서 청진기를 커프 안으로 집어넣는다. 그럼 X. 무슨 말인지 알까? 그래서 원칙은 여러분, 커프가 여기 감겨 있다면 청진기는 여기 밑에 있어야 돼. 여기 밑에 있고 커프가 여기 위에 감겨 있어야 돼. 여기 청진기를 여러분 손으로 잡고 있어야 돼.
위치가 밀어 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팔꿈치에서 2에서 5cm 위에 감는다는 거. 알아두세요. 팔꿈치에서 2에서 5cm 위에 감는다는 거. 이거 지금 혈압에서 어떤 거 있었어? 다시 같은 부위에서 잴 때 2분에서 5분, 그리고 팔꿈치에 감을 때는 2에서 5cm 위에 감는다. 2에서 5가 나왔어요. 그럼 감았어. 그 다음에 청진기로 내가 상완동맥이 느껴지는 자리에다가 대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 그 그림에서 보이세요? 그 그림에서 청진기 모양 보이죠? 근데 청진기에서 넓은 부분 있죠? 그 넓은 부분을 판막형이라 그래. 그럼 우리 여러분 넓은 부분이 판막이고 그 위에 돌출되어 있는 조그만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종형이야. 그럼 이때 그 동그랗게 좁은 거, 조그만 거를 상완동맥 뛰는 자리에 댔어요. 넙대그리한 거를 댔어요. 넓은 거 댔잖아. 그게 바로 판막형이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청진기의 종형을 상완동맥에 댄다. 그럼 틀렸어. 그럼 뭐라고 해야 된다? 청진기의 판막형을 상완동맥에 댄다. 그렇게 하셔야 돼.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혈압계를 커프를 올렸거든, 압을 올렸거든. 그럼 이제 압을 올린 다음에 조절기를 밸브를 좀 풀죠. 그때 너무 빨리, 여러분 처음에 우리 실습할 때 수동혈압계 연습할 때 생각해봐. 손에 힘 조절이 안 돼서 한 번에 확 풀어버리니까 수축기를 제때 못 듣잖아. 그냥 확 들어가니까 수축기가 낮게 나오는 거지. 치를 잘 못해서. 그래서 혈압계 조절기를 풀 때 눈금이 얼마 정도 떨어진 기준이냐면 1초에 이 정도. 단위는 중요하지 않고 1초에 눈금 하나 정도. 눈금 짜잘짜잘짜잘한 눈금 하나가 이거든요. 하나 정도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1초에 얼마? 이 정도 떨어지게 한다. 잘 물어요. 그 다음에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4번에 팔은 심장과 같은 높이에 한다. 이거를 난독증이 오게 어떻게 한다? 혈압계를 심장과 같은 높이에 둔다. 이래 말하면 틀렸잖아. 혈압계가 심장과 같은 게 아니라 팔의 높이가 심장과 같은 높이. 근데 3월 13일 시험지 때 여러분 뭐 눈에 뭐가 끼어가지고 있잖아요. 뭐 같은 높이 나오면 맞는 지금.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자더라도 그건 안 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몰라서 틀린 건 아깝지 않지만 어쩌겠어. 내가 공부를 그밖에 안 했는데 자업자득이지. 근데 실수한 거는 너무 아깝잖아요. 최대한 실수를 아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아까 말했다시피 반복 측정할 때는 얼마 정도의 간격을 둔다? 2분에서 5분의 간격을 두고 측정한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호흡은 정상 범위가 얼마가 정상이다? 이거는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예요. 12번에서 20번이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12번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할까? 서호흡. 그 밑에 비정상호흡에서 너무나 간단해서 제가 적지도 않았어. 이름만 적어놨어. 서호흡은 12회가 안 된다? 서호흡이라고 하고 20번이 넘는다? 비호흡이라고 하고 그럼 이번에 3번에 있는 과호흡은 어떤 거냐면 횟수만 본 게 아니라 깊이도 빠른 거. 횟수와 깊이가 빠른 거. 여러분 아까 서호흡은 횟수가 느린 거, 비호흡은 횟수가 빠른 거, 횟수로만 봤지. 이번에 과호흡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쉬는 거. 횟수도 많고 깊이도 깊은 거. 횟수와 깊이가 같이 증가하는 거. 그런 거를 과호흡이라고 하죠. 그럼 이때 과호흡을 할 때 수분이 입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거. 이거 배설량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들어갔어. 정상 호흡은 안 들어갔지만 과호흡이라는 말이 나오면 수분 배설량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족보 같은 문제, 그러나 맞출 수 있는 문제 맞춰야 되고, 체인 스톱 호흡하면 이거는 어떤 거요? 무호흡과, 제가 너무 기본이라서 안 적었어요. 여러분 알면 안 적어도 돼. 무호흡과 과호흡이 교대로 일어나는 거. 그래서 제가 바퀴 체인이 돌아가는 것처럼 무호흡, 과호흡, 무호흡, 과호흡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체인, 스톡스, 호흡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임종 때 나타나는 호흡이다. 너무 중요한 말, 임종 호흡이다 하는 게 체인 스톱인 거고 그 다음 5번도 시험 문제에서 최근에 물었었어요.
5번은 당뇨병. 그래서 키워드가 당뇨병 이 말 나올 거야. 당뇨병 혼수 때 하는 호흡을 뭐라고 한다? 후스마울 호흡이에요. 이때 입에서 당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고혈당인 거예요. 고혈당. 그럼 고혈당이니까 입에서도 뭐가 난다? 단내가 나. 그래서 입에서 과일향 냄새가 난다 하면서 호흡이 뭐냐? 이래 말하면 후스마울 호흡이에요. 그 다음에 6번은 참고로 좌가 들어갔지. 그럼 좌가 들어간 거 보니까 어떤 자세일까? 그럼 앉아서 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을 웅크린 채로 숨을 쉬고 있는 모습. 앉아서 몸을 웅크린 채 이렇게 숨을 쉬는 모습. 그럼 이 기자호흡을 몸을 웅크린 채로 숨을 쉬는 호흡을 기자호흡이라고 한다고. 앉아서 몸을 웅크린 채로 숨을 쉬는 모습이에요. 그럼 질문, 이런 기자호흡은 주관적인 증상이에요? 객관적인 증상이에요? 그럼 누구나 봐도 웅크린 거 표가 나잖아. 객관적인 증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참고로 비호흡이라고 하는데 얘는 엄청나게 불규칙한 호흡. 그래서 키워드는 너무 불규칙한 호흡을 말한다 하는 정도 봐주십니다. 다 까먹더라도 여러분 4번, 5번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할 것.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럼 호흡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냥 증가하는 경우만 좀 정리해놨어요. 그럼 이 중에 여러분, 다 그거 아니라도 괜찮으니까요. 어릴수록 호흡수는 빨라요. 그럼 여러분, 어른은 몇 번이었어? 12번에서 20번인데, 영화가 아니라 신생아는 몇 번이었어? 120에서 140회야. 그러면 뱃속의 태아는, 자궁 안의 태아는 120에서 160번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어릴수록 호흡도, 죄송해요, 여러분. 이제 맥박 얘기했어. 호흡은 30에서 60번인데, 그죠? 애기들은 60번인데, 어른은 12번에서 20번이잖아. 그죠? 그럼 지금 어릴수록 호흡수는 어떻게 된다? 빨라지는 거지. 그죠? 빨라지는 거고, 여자, 남자 중에서 누가 더 빠르다? 여자가 빨라. 맥박도요, 여자가 빨라. 맥박도 여자가 빨라요. 그 다음에 어릴수록 맥박도 더 빨라요. 맥박도 호흡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약품 중에서 꼭 아셔야 되겠죠. 이 약품 중에서 카페인, 아트로핀. 여러분 카페인 우리 커피 마시는 거 또는 바카스 이런 거 좀 카페인 많이 든 거. 그리고 아트로핀이 무슨 약이었더라? 호흡기 분비물을 억제. 양리에서 호흡기 분비물을 억제 이런 말하면 아트로핀이잖아요. 그럼 이 약은 호흡을 어떻게 만든다? 빠르게 만들 거예요. 빠르게. 반면 더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있는 그 말이에요. 몰핀, 데메롤. 두 가지가 뭐죠? 마약이지. 그럼 이 약은 투여 전에 호흡수를 제한된댔잖아. 왜? 호흡수를 떨어지게 만드니까. 그래서 몰핀, 데메롤은 호흡수를 떨어뜨린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열이 나면 내 몸의 보일러가 막 돌아가면 호흡수도 빨라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발열. 그리고 여러분 쇼크가 일어나면 맥박하고 호흡이 어떻게 된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급성 통증. 여러분 급성 통증은 갑자기 아픈 거지. 이때 여러분 급성 통증일 때 교감신경이 움직여요? 부교감신경이 움직여요? 스트레스 빡 올라오니까 교감신경. 그럼 교감신경이 움직이면 호흡도 빨라지고 맥박도 빨라져요. 이런 규칙성 찾았을까? 맥박하고 호흡은 호흡이 빨라지면 맥박도 같이 빨라져. 그러니까 구별이 어렵진 않아요. 봐주시고. 자, 그럼 이번에는 맥박이에요. 그럼 맥박은 정상 수치가 얼마다? 60에서 100회예요. 그런데 태아는 120에서 160, 신생아는 140까지예요. 즉 쉽게 말해서
어릴수록 맥박도 빠르고 어릴수록 호흡도 빨랐고 그리고 빈맥은 100번이 넘을 때 서맥은 60번이 안 될 때 그럼 시험 문제에서 서맥을 초래하는 약물은 이라고 말하면 디지탈리스 또는 다른 말로 디곡신 또는 다른 말로 강심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듬이 맥박이 이번에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듬이 지멋대로인 거, 불규칙한 거, 이 말 나오면 뭐다? 부정맥이에요. 그럼 이때 여러분 리듬이 불규칙할 때 맥박을 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심장에다가 바로 청진기를 대고 맥을 잴 수가 있어. 그걸 뭐라고 해? 심천맥박. 그 다음에 우리가 요골이나 이렇게 몸뚱아리 끄트머리를 만져서 재는 거는 뭐라고 한다? 말초맥박이라고 한다면 어디가 더 정확해? 그럼 심첨이 정확하죠. 그래서 심천맥박을 1분을 재야 돼요. 1분을 재야 돼. 자, 그런데 5번에 보면 맥박 결손이란 용어가 있죠. 이 맥박 결손은 다른 말로 차질맥이라고도 해. 차질맥. 그럼 이거는 말초 맥박의 숫자가 만약에 60번이면 건강한 성인의 심장은 하나니까 심장으로 잰 것도 몇 번이라 해야 돼? 60번이어야 돼. 그런데 이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거를 뭐라고 한다? 맥박 결손. 그럼 이때 질문, 맥박 결손일 때 맥박 어떻게 재죠? 두 사람이 동시에 재겠죠. 그럼 한 사람은 뭐 할까? 말초 맥박을. 한 사람은 심천맥박을 시작하고 1분 1제 그리고 끝 자기 몇 번이었어? 나는 몇 번인데 그래서 두 사람이 동시에 한 사람은 말초맥박을 한 사람은 심천맥박을 1분간 잰다. 그래서 비교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맥박을 재는 부위는 여러 군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건 이건 어디예요? 혈압을 잴 때 주로 사용하는 동맥은 상완동맥, 팔에서 상완동맥. 질문, 성인에게 쇼크가 왔어요. 그때 맥 측정하는 부위? 성인에게 쇼크가 왔다? 경동맥. 그럼 이번에는 영아에게 쇼크가 왔어요. 그럴 때는 상완동맥. 그리고 발 쪽에 혈액순환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발등 쪽에 있는 발에서 재고 싶다 했으니까 발 쪽에 혈액순환을 보고 싶다 했으니까 발족자를 써서 족배동맥 그걸 쓰는 거죠. 자, 읽은 거 아셔야 되고 그런데 제일 많이 맥박을 재는 부위는 어디다? 요골동맥에서 잰다. 그런데 우리가 동맥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다 맥을 잴 수 있는데 7번에 보시면 맥박을 잴 수 없는 부위예요. 네 군데 우리 배운 것 중에 있었죠. 관상동맥, 폐동맥, 대동맥, 뇌동맥 이런 데는 맥박을 촉지할 수 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심천맥박은 여러분 그냥 참고로 어느 부위인지는 참고로만 보는데 그럼 심장에다 바로 청진기를 댄다는 말은 우리 아무한테나 모두 다 그러진 않잖아. 일반 사람들한테. 그럼 주로 누구한테 한다? 심장질환자라든지 또는 소아들한테 심천맥박을 재어보는 거예요. 그때 맥박이 올라가는 경우와 감소되는 경우를 좀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보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아까 열이 나면 맥박이 어떻게 된다? 호흡도 빨라지고 맥박도 빨라진다 그랬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갑상샘 항진증 있죠. 자, 갑상샘 항진증은 그레이브 바제도시병이라고 하면서 막 보일러가 막 돌아가니까 맥박이 빨라진다 그랬어. 보일러 막 떼야 되니까 심장이. 맥박이 빈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갑상샘 저하증일 때는 맥박이 어떨까? 서맥이겠죠. 보일러가 제대로 안 들어가서 윙 이렇게 들어가니까 맥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맥박 증가해서 네 번째 줄에 교감신경이 움직였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오는 자율신경 이게 움직이면 씩씩거리잖아요. 우리 스트레스 받으니까 맥박이 빨라져. 근데 우리 3월 13일 날 합격이 확실하다 생각이 들면 그날 어때?
전부 다 모든 게 긴장이 다 풀리겠죠. 여러분 그날도 한 번씩 상상해 하셨죠?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돼. 그날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럼 이때 릴렉스 되면 부교감 신경이 움직이면 편안해지는 거죠. 맥박도 천천히 뛰고, 그죠? 그리고 아까 말했죠? 아트로핀, 급성 통증, 그리고 에피네프린, 이런 거. 에피네프린 여러분, 이거 맥박 빨라져요. 심장을 막 뛰게 만들어주니까. 그런 거 한번 눈여겨보십니다. 되셨습니까? 네. 보겠습니다.